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공약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이전을 위해 TF팀 이전과 설계비 예산 반영을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대전의 국방 관련 사업도 더욱 강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대전을 국방과학혁신기지로 만들겠다며 약속한 방위사업청의 신속한 대전 이전을 지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전체 직원이 1,600여 명에 이르고 예산 규모도 16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내용을 전했으며 관련 예산 증액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내년 예산은 당초 120억 원에서 90억 원이 증액된 210억 원이 편성될 전망입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오는 2029년까지 방사청 대전 이전을 약속했는데 이전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에 따른 그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고 이에 대한 예산 반영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확실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0여 명의 방위사업청 이전 TF팀도 내년 초 대전에 내려옵니다. 방위사업청 이전 TF팀은 우선 옛 마사회 건물 3개 층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는 방위사업청 이전에 따른 관련 행정 절차도 서둘러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이전 부지는 정부 대전청사와 안산 국방산업단지 중 한 곳이 될 예정인데 현재로선 정부 대전청사 유휴 부지가 유력합니다. 안산 국방산업단지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필요해 이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유익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방위사업청과 조기에 협약을 맺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전을 우주항공 R&D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도 전했는데 대전시는 우주항공과 나노, 바이오 헬스와 방위산업 등 4대 핵심 산업을 더욱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국내에선 제주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두점박이 사슴벌레를 가정에서 사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점박이 사슴벌레를 인공 증식하는 데 성공해서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지역 곤충산업시장과 교육계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황갈색 빛깔을 띤 손가락 크기의 사슴벌레가 꿈틀댑니다. 가슴 양쪽에 검은 점, 가운데 진한 젓갈색 선이 뚜렷하게 박힌 두점박이 사슴벌레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황갈색 두점박이 사슴벌레는 갑옷을 입은 제주도 사람들처럼 국내에선 제주도에서만 발견됩니다. 산업곤충연구소가 두점박이 사슴벌레 인공증식에 성공해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 10마리를 채집해서 작년에 50마리 인공증식 성공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중반 정도 산란을 받았는데 70마리 이상 산란을 받았고 올해는 100마리 이상 산란할 수 있을 것 같고. 멸종위기종은 환경청의 허가 없인 포획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인공으로 증식한 개체는 증명 절차를 거치면 일반 가정에서도 키울 수 있게 돼 가정 사육의 길도 열렸습니다. 연구소 측은 10년 전 일본에서 왕사슴벌레를 대형 개체로 만들어 1억에 거래된 적이 있다며 희소성을 가진 두점박이 사슴벌레도 시장에서 수십만 원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충남의 곤충 사육 농가는 364가구로 41억가량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지역 곤충 산업의 새로운 소득원이 기대됩니다. 매니아층이 따로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면 그거를 또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대량 생산하면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될 수 있고 학생들은 두점박이 사슴벌레를 직접 만지고 관찰하며 친환경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이 해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농가에서 번식을 한 거로 개인들한테 판매를 하면 학생들의 학습용이나 교육용 이런 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소 측은 내년에 사육키트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의 녹조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경부 물환경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대청호 관측 지점 3곳 중 한 곳인 보은 회남수역의 남조류 농도가 지난 8일 물 1ml에 104셀에서 일주일 만인 지난 16일 3,412셀로 증가하면서 호수 표면이 진녹색으로 바뀌고 일부 냄새까지 나고 있습니다. 이는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과 집중호우로 부유 쓰레기가 다량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이며 수자원공사는 회남수역을 중심으로 녹조 제거선을 투입하는 등 취수원인 문희 추동수역까지 녹조가 번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 재유행과 함께 수족구병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근 2년간 주춤했지만 올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환자 수가 10배나 급증한 상태인데요. 수족구병에 대해 닥터리포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경은 객원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수족구병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7월 둘째 주 기준 외래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사 환자 수는 10.3명으로 0.9명 수준이던 재작년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족구병은 입과 손, 발에 물집이 생기는 급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콕사키 바이러스 A16과 엔테로바이러스 71이 대표적인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주로 침이나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로 전파되는데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야외 활동이 늘면서 감염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서 2, 3년간은 소아의 감염성 질환이 감소하였었고 따라서 소아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일이 줄어들어 면역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족구병은 걸리더라도 7에서 10일 정도면 자연적으로 회복됩니다. 증상 완화를 위해 해열 진통제나 탈수를 막기 위한 정맥용 수액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아스피린은 소아에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한 수족구병의 경우 드물게 뇌수막염이나 뇌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이에게 구토나 심한 두통 등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심한 구토와 두통 그리고 처지거나 소변량이 감소할 경우에는 꼭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족구병은 백신이 없는 만큼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환자가 있는 가정에선 화장실 사용 후나 물집을 만진 뒤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비말 감염 차단을 위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족구병의 잠복기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입니다. 때문에 수영장이나 여름 캠프 등에 다녀왔다면 이 기간 아이의 손이나 발, 입속에 수포성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경은입니다. 2022 제9회 전국 기타 동아리 대축제가 대전 한밭대학교 아트홀에서 주말 이틀 동안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축제엔 대전 통기타 마을팀 등 전국에서 63개 동아리팀이 참가해 평소 닦은 기량을 겨뤘으며 통기타 가수 윤형주, 박학기의 초청 무대도 꾸며졌습니다. 지역 대표 주류 기업인 맥키스 컴퍼니는 개족산 숲속 음악회를 진행한 뒤 황토길 맨발 걷기 체험차 행사장을 찾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이제 우린 소주 판매 수익금으로 적립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우린 지역사랑 장학 캠페인은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으로 2020년부터 3년간 7억 1천여만 원을 적립해 대전과 세종, 충남에 전달했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인근 주차장에 정차해 있던 25인승 버스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